이번에도 꽝이네. 로또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냥 로또 아파트나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푹 쉬면서 컨디션을 조금 회복했고요. 제가 없는 사이에 또 재밌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면은 바로 6억짜리 로또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이런 거 전달해 드리는 거 좋아하는데 또 제가 없는 사이에 이게 나와서 좀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전국에서 무려 93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왜 이걸 신청을 했는지 자세한 내막을 한번 보고요. 이게 당첨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혹시 제 구독자 중에서 당첨자가 나오면은 알려주세요. 제가 같이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생길까, 그 부분도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6억짜리 로또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다 93만 명이 몰렸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에 이제 23만 9천 명인가? 이게 아마 신기록이었거든요. 근데 뭐 이 신기록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냥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23만 어디다 들이대 한 90만 명 정도는 몰려야 이게 로또지 하면서 이제 굉장한 좀 붐이 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아파트는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 리버파크자이 아파트입니다. 무순위 청약이에요. 저랑 같이 이제 무순위 청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순위 청약은 여러분들이 청약 점수가 없어도, 심지어 청약 통장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세진 거죠. 동작구 흑석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른자위인데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이 그 아파트입니다. 역까지는 대략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오른쪽으로 한 2km 정도 가면은 반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기준으로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이 반포인데, 그곳에 굉장히 근접을 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포 학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흑석동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석동의 집값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강남도 아닌데 뭐 동작구인데 그렇게 비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좀 집값이 비싼 동네예요. 이런 곳에 무순위 청약이 나오게 된 거죠. 얼마에 나왔나 보게 되면은 25평 전용 5구제곱미터,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전용 5구제곱미터가 25평입니다. 원래 5구제곱미터를 또 나누게 되면은 뭐 18평, 19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전용, 그리고 분양 면적 25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용 25평이죠. 분양가가 이제 6억 4,650만원. 서울에 신축 아파트 25평이 6억 4천이다. 굉장히 싼 거죠. 33평 전용 84제곱미터죠. 이제 분양가는 9억 6,350만원, 10억이 안 되는 겁니다. 흑석동이 나름 집값이 비싼 동네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평균 15억에서 16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10억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당첨이 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실제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나 보면요, 이게 이제 이쪽이 25평, 이쪽이 이제 33평인데요. 한번 볼게요. 25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중층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뭐 바로 계약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33평 같은 경우에는 15억 9천, 그리고 중층은 16억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25평이 아까 얼마였죠? 뭐 6억 얼마였으니까 대략 7억이라고 잡을게요. 근데 13억에 나와 있으니까 13억에서 7억을 빼면은 6억 정도 시세 차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33평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중층 기준으로 볼게요. 16억에 나와 있는데 뭐 분양가가 아까 9억 6천이었죠. 대략 뭐 10억이라고 보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 또 6억 정도 되는 겁니다. 25평 1개, 33평 1개 이렇게 두 가구가 총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봐도 여기에 당첨이 되면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또 호가죠, 호가. 높은 호가 주고 안 사잖아요. 저 가격에 누가 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실거래가도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25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실거래가가 12억 7천, 11억 7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낮게 잡아서 올해 3월 달에 11억 7천에 팔렸으니까 내가 만약에
6억에 당첨이 되면은 뭐 얼추 7억이었죠. 7억에 당첨이 되면은 그래도 대략 4억 7천 정도 이득을 보는 거죠.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4억 7천 정도 이득을 본다. 33평을 보게 되면은 뭐 33평이나 34평이나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거래된 게 33평은 없고 34평밖에 없으니까 이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16억 5천에 3월 달에 팔렸고요. 5월 달에는 14억에 팔렸습니다. 뭐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긴 한데 14억에 팔린다고 하더라도 아까 같이 뭐 10억에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은 시세 차익이 이것도 한 4억 정도 나는 거죠. 호가 기준으로는 한 6억 정도 차익이 나는 거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한 4억에서 4억 7천 정도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93만 명이라는 숫자가 물론 이제 평형마다 좀 다르긴 해요. 이제 아까 25평 같은 경우에 83만 명이 몰리고요. 33평 같은 경우에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25평은 전국에서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몰렸던 거고 33평은 서울에서만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만 가능했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 몰린 거죠. 근데 10만 명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국에서 93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흑석동 무순이 아파트에 몰렸다. 이 말은 현재는 싸면 팔린다는 뜻이에요. 싼 매물 대기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가격만 저렴하다면야 나는 사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제 팽팽한 대립이 문제인 거예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근데 간혹 싸게 나온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은 잘 팔려요. 예를 들어서 잠실도 마이너스 40% 된 가격에는 팔렸습니다. 최고점 대비 한 40% 정도 빠지니까 그래 뭐 그 정도 빠졌으면 됐지 뭐 집값이 뭐 80% 빠지겠어? 70% 빠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기준으로 최고가 대비 40% 정도 되면은 급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한 40%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회복을 해서 일부 지역은 10%에서 20% 정도 이제 좀 반등을 한 거죠. 근데 그 반등을 잘 알아야 될 게 일부 지역입니다. 전체적인 평균은 떨어지고 있고 인기 지역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40%까지 빠졌던 매물이 마이너스 20%까지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은 마이너스 40%. 그런데 집주인들이 원하는 가격은 마이너스 20%. 그냥 갭이 있으니까 안 사는 거죠. 근데 얼마나 더 빠질까? 뭐 그걸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미국 부동산 시장을 좀 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우리 못지않게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왜냐하면 돈이 미국에서부터 풀렸으니까 미국 부동산도 뭐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랬던 미국 부동산 시장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조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거죠. 연준의 경제학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뭐 금리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그 경제에 대해서 좀 같이 연구하고 이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근무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는데 연준의 경제학자들은 19.5%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집값도 대략 한 20% 정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미국도 집값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 한 20% 정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고금리 때문에 그렇다. 미국은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6%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은 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집값이 한 2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거에서 좀 힌트를 얻으면 되죠. 현재 가격에서 이 현재 가격은 최고가가 아닙니다.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빠졌는데 지금 가격에서 한 20% 정도 싼 매물은 우리가 이제 급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급매물들은 노려볼만 하구나. 미국도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학자들도 집값이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되고 나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정도가 대략 저점일 수도 있겠구나. 물론 맞지 않아요. 우리가 뭐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언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 대략적인 기준은 있어야죠. 뭐 20%까지 딱 떨어지면 좋지만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뭐 대략 한 10%, 15% 떨어지다가 다시 또 주택시장이 회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를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었구나. 또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20% 생각했는데 30%였구나. 그건 알지 못하지만 저렇게 대략적인 기준이라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만에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말이 되게 빨리 나왔는데 여러분들 좀 듣는데 불편하시진 않으셨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고요. 또 내일도 재밌는 부동산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